애도금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받으세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많이 넣었으니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상간녀 소송해봤자 변호사비, 소송비 들고 승소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을 텐데 못하러 서로 힘을 빼요? 그리고 지수 곧 대학생 될 텐데 학비는 다 마련하셨어요? 혼자 딸 케어하랴, 엄마 뒷바라지 하랴, 혼자 감당 안 되시잖아요. 피차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재판 가면 질 것 뻔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저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재판 걸고 싶으면 걸어보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테니까. 지수도 고등학생이면 다 알 나이 아닌가요? 학교에서 소문나면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죠? 정말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여기서 그만하죠. 서로 피곤해지기 전에. 죽기 직전까지 바람을 피고 있었던 남편과 남편이 죽은 후에야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 남편이 사망한 충격도 가시지 않은 채 남편의 유품에서 불륜의 증거를 찾은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합의금을 주며 돈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건방지기 그지없는 상간녀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어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사연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위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23살에 우리 딸과 결혼해 예쁜 딸을 낳고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도 예쁘게 키우며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아빠였죠. 사춘기에 접어든 손녀와도 친구처럼 지내며 딸과 사위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배신감은 컸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우리 딸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결국 암이전이 되면서 병마를 이기지 못한 채 사위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그만큼 진실했고 그의 죽음은 딸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한 우리 딸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사위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은 사위의 유품에서 처음 보는 휴대폰이 발견되었고 그 속에는 상상도 못할 불륜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듯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였던 사위가 딴짓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딸은 계속되는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우울증으로 일상조차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너져만 가는 딸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여자한테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소리라도 실컷 지르고 와. 이 속이라도 좀 편해지게. 그렇게라도 속을 털어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만 가는 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어디엔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잠깐씩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지러움증 때문에 길게는 혼자 외출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거나 긴 시간의 외출은 항상 제가 함께해야 했어요. 엄마, 저랑 같이 외출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간 그곳은 사위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딸이 상간녀를 찾아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 차라리 속 시원히 다 질러버리고 썩어 문드러진 마음속을 다 털어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상간녀와 마주한 딸은 잔인하게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을 줄 알았는데 혹시 몇 살이에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여기서 오래 일했나요? 업무 때문에 오신 거면 찾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됐어요. 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급하게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기에 독하게 맞서지도 못하는 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을 부축해 회사를 나서려는데 그 여자가 다급히 뒤따라오며 휴대폰을 두고 갔다고 말하며 1층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아까 사무실에 휴대폰을 두고 가셨어요. 딸은 휴대폰을 건네받으며 천천히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김태수 씨 알죠? 상간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 죽었어요. 네,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그 인간이 내 남편이에요. 상간녀는 매우 놀라서 나와 딸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습니다. 과장님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저라도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다 끝난 일이고 정말 잠깐이었어요. 상간녀는 불륜을 바로 인정하고 딸과 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하고 놀라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대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휴대폰에 당신과 찍은 사진, 메시지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다 남아있더군요. 내가 당신, 상간녀 소송할 거예요. 후회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각오하세요. 소송이라고요? 왜? 남편이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정말 소송하실 생각이세요? 왜요? 못할 줄 알아요? 소송 못 하실 텐데요. 3년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고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가 3년 전에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모님이야말로 왜 모른 척 하세요?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내가 언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간녀 소송 걸면 회사에 소문날까봐 겁나서 이래요? 지금까지 나긋나긋하게 말하던 그 여자는 한순간에 저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바뀌더니 오히려 절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안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거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찾아오시면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죄책감은커녕 뻔뻔함으로 무장한 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뻔뻔하게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화가 치밀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 여자는 상간녀 소송에 대한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과 저는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상간녀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님 휴대폰 번호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셨는데요. 당연히 조작된 걸로 의심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의뢰인님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가 맞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남편이 떠난 뒤에야 불륜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니 이해가 안 돼요. 아쉽지만 그 문자 메시지는 법적으로도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의뢰인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 딸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딸과 저는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이후 딸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인 손녀딸이 울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3년 전에 그 여자한테 헤어지라고 보낸 문자. 제가 보낸 거예요.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손녀딸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손녀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래?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손녀딸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손녀딸과 자주 시간을 보내며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는데 그날도 사위와 손녀딸은 몇 시간씩 줄 서야 하는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야? 아빠 회사 동료. 이 식당이 자리맡기 힘들다고 해서 아빠가 부탁한 거야. 그 여자는 바로 사위의 불륜 상대였죠. 너가 지수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지수 곧 생일이라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사봤는데 맘에 들지 모르겠네. 헐,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한정판이라 품절인 건데. 그 여자는 첫 만남부터 손녀딸의 마음을 사려는 듯 고가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사위와 상간녀, 그리고 손녀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얽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 동료라던 여자가 선물 공세를 시작하며 손녀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 옷 어때? 내가 입으면 이쁘겠지? 야, 그건 너무 짧잖아. 아니야,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야. 지수야, 이 옷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역시 언니밖에 없어. 엄마였으면 절대 못 사게 했을 거야. 맨날 공부하라는 말만 하거든. 진짜 짜증나.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진짜 좋겠다. 사위와 그 여자는 손녀딸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사위와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손녀딸은 아빠를 찾으러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둑한 구석에서 사위와 그 여자가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은 손녀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솟구치는 배신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손녀딸은 급히 노래방을 빠져나와 집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곧 사위도 집에 도착했고 이야기 좀 하자며 손녀딸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사위는 손녀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됐었는데. 손녀딸은 아빠의 말을 듣기만 해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아빠랑 엄마,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거 알지?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너 생겨서 지금까지 책임감 하나로 살아왔어. 그래서 말인데, 아빠는 이제 엄마랑 그만 살고 싶어. 아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제 아빠는 엄마랑 이혼할 거라고. 아빠,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살고 싶어. 나는 너랑 네 엄마한테 내 청춘을 다 바쳤어. 다니기 싫은 회사 꾸역꾸역 다녀가면서 내 인생을 죽이고 있었다고. 손녀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빠라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니 말이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러냐고! 사위는 딸의 눈을 마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빠가 나중에 다 말할 테니까 너는 그냥 당분간 모른 척 해줘. 미안하지만 아빠도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언젠가 너도 어른이 되면 그때 아빠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사위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손녀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위해 모든 걸 뒤엎으려는 낯선 남자의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손녀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예상치 못하게 그 여자가 손녀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손녀딸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손녀딸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예요? 아빠가 다 얘기했다며? 그동안 재미있었겠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는 애를 속여가며 이용해 먹으니까 즐거웠어요? 지수야, 그게 아니고. 진짜 역겨워. 당장 엄마한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 잘 생각해봐. 우리 지수 덕분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잖아. 너가 알리바이가 돼줘서 데이트도 마음껏 했고, 너가 나를 엄마하고 싶다며 좋아했잖아. 너가 네 입으로 너네 엄마 욕했던 거 기억 안 나? 이 정도면 공범 아닌가? 손녀딸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너네 엄마 진짜 불쌍하다. 남편은 바람 피우고 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뒤통수 치고. 그게 다 드러나면 너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이 가니? 어쩌면 그 모습 말이야 아주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동안 너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들 다 캡처해뒀거든. 이거 너네 엄마한테 다 보여줄까? 손녀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손녀딸은 상간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간녀는 더 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네 표정 진짜 웃긴다. 와, 이거 완전 빵 터지는데? 지수야, 네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네 아빠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다 큰 딸이 있는 유부남이랑 내가 왜 결혼을 하겠니? 손녀딸은 혼란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 왜 만나는데요? 상간녀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즐기는 거지 뭐. 짜릿하잖아. 너도 니네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원치 않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혹시 모르잖아. 내가 너희 아빠 다시 돌려보낼지도? 상간녀의 말은 나이 어린 손녀딸에게 너무나도 잔혹하고 교활했습니다. 그 순간 손녀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응? 엄마네? 자, 전화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봐. 그녀는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랑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좀 늦게 들어간다고 얘기해. 우리 오늘 기념일이라 좋은 데 갈 거거든. 엄마가 의심하면 안 되잖아? 알겠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손녀딸 앞에서 대놓고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손녀딸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듯 사위에게 대놓고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손녀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엄마에게 거짓말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손녀딸을 불륜의 만남을 숨기는 데 이용했습니다. 아빠, 오늘 11시쯤 들어갈 거니까 그때까지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있어. 11시에 아빠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았지?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뻔뻔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여자의 비열한 웃음과 사위의 이기적인 태도는 손녀딸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손녀딸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 여자의 교활함과 협박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의 끔찍한 모습이 온종일 손녀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은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깊이 잠든 늦은 밤에 손녀딸은 조심스럽게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서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니들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져.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습니다. 손녀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복수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항이었습니다. 지수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엄마.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 엄마 정말 미안해. 충격적인 사실은 손녀딸이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는 문자를 보낸 이후 두 사람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고거래 채팅방을 이용해서 연락을 하며 비밀리에 둘의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그들의 불륜 증거를 꿋꿋이 모았고 3년 전부터 시작된 불륜의 흔적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그 증거들을 토대로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 후 그 여자가 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는 그 요청은 딸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죽은 남편 못 건드리니까 저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시는 건가요? 근데 회사로 소장 보내신 건 선 넘는 행동인 거 알고 계시죠? 딸은 이를 악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까지 찾아왔었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면 암 환자랑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상간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정심이 좀 많아서요. 동료로서 회사 대표로 병문안 간 적도 있고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딸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증거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오해?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그제야 상간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고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우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억울해요. 사랑은 뭐 혼자서 하나요? 남편한테 화풀이 해야 될 걸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 덕분에 조금 더 사신 거예요. 딸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상간녀는 아주 당당하게 봉투 하나를 꺼내서 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6천이에요. 애도금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받으세요. 뭐라고? 상간녀 소송해봤자 변호사비, 소송비 들고 승소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을 텐데 못하러 서로 힘을 빼요? 그리고 지수 곧 대학생 될 텐데 학비는 다 마련하셨어요? 혼자 딸 케어하랴, 엄마 뒷바라지 하랴 혼자 감당 안 되시잖아요. 피차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딸은 눈을 부릅뜨고 상간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판 가면 질 것 뻔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상간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재판 걸고 싶으면 걸어보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테니까. 지수도 고등학생이면 다 알 나이 아닌가요? 학교에서 소문나면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죠? 정말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여기서 그만하죠. 서로 피곤해지기 전에.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습니다. 딸은 결국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상간녀로부터 6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씁쓸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딸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상간녀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오가는 하객들 사이에서 상간녀의 친구들이 신부를 바라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사라며? 진짜? 신랑 잘 잡았네. 근데 신랑이 12살 많고 재혼이래. 대박, 어쩐지. 그래도 애는 없다더라. 바로 그때 결혼식장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손녀딸 지수였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상간녀는 지수를 보자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수,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손녀딸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언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죠? 그게 뭔데? 있어요. 그런 게. 암튼 잘 사세요. 상간녀는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네 엄마가 너 좋은 대학 보낸다고 내 돈까지 받아갔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결혼식이 시작되기 얼마 전 로비로 충격적인 화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나는 문구가 적혀있는 화환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녀딸 지수는 로비에서 직접 만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분위기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너, 이거 사실이야? 상간녀는 당황한 얼굴로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때 둘의 대화에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저 언니, 우리 아빠랑 바람났었어요. 우리 아빠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상간녀는 당황한 채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애가 하는 말 믿는 거 아니죠? 예비 남편이 다시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부남이랑 바람 피웠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냐고? 결혼식장에 있던 시어머니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손녀딸은 상간녀를 무시하고 전단지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상간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지수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만하라고! 손녀딸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놔?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하라고! 손녀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무산되었고 상간녀는 분노에 휩싸여 지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미성년자였기에 큰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손녀딸에게까지 소송으로 위협하자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어린 지수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며 추악한 불륜의 모든 모습을 겪게 한 것을 근거로 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승소로 재판은 끝이 났고 우리 가족은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을 떠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위의 죽음 이후 상처를 치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지 못한 딸과 아버지의 배신을 눈앞에서 경험한 손녀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상간녀와의 갈등과 소송의 시간들은 길고 지쳐가는 나날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사위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갔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딸은 남편을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간직한 채 자짜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손녀딸 역시 홀로 그 충격을 감내하며 자라야 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에게 회복의 힘을 줍니다. 딸과 손녀딸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섰고 우리 가족은 함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사랑과 신뢰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함께 견뎌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서로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넘어질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늘 기억해 주세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한 자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힘을 서로에게서 얻으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한 발짝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